자, 보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답을 쓸 수 있으려나? 좀 힘드시긴 하겠다. 자, 사람들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지, 또 새롭게 알려진 예방행위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택하는지의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새로 개발이 됐대. 얼른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나세요? 일단 관심은 있는데 주저주저 해요. 예, 대부분 사람들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해봤는데 이제 그 얼리 어답터라고 하나요? 이렇게 앞선 사람들이 몇 번 해봐. 그러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때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나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방 채택 모형은요, 어떤 곡선을 이루냐면, 자, 처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돼서 그럼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 있는 사람들만 해. 그리고 요게 별로 없다가 이 사람들이 괜찮다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쭉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S자 모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예방 채택 과정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답이 그거밖에 없지 않아? 건강 믿음 모형 아니지. 또 범이론적 모형, T팀 이론 아니잖아. 프로시드 모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3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우리 유임을 보겠습니다. 예방 채택 과정 모형은 사람들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방 행동에 대해서 이를 채택하고 실천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새로운 예방법일수록 전문가들에게는 익숙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모르거나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들은, 전문가들은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식과 관여 수준을 높이는 대중매체 확산 노력이 필요해. 왜냐면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자꾸 대중매체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자꾸 보고 좋대라고 하면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급격하게 그걸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반가로 3번입니다. 자, 예방채택 과정 모형은 개인의 심리 과정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7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모형과는 달리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1단계, 행동에 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7단계인데요. 1단계는 문제를 인식 못해. 뭐가 문제야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늙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이 들면 혈압이 좀 높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이제 행동을 결정, 그 다음에 4단계는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 그 다음에 또 5단계는 이제 행동하기로 결정, 행동하기, 그 다음에 행동 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자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검사나 백신 등 예방행위 채택 과정의 단계를 향상시키는 데 응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백신 처음 개발됐어. 이거 주사 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물론 강제로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어요. 왜? 그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러면 그 병에 걸려서 죽는 거나 예방접종 맞아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몸을 사렸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과정의 경우 인식과 관여의 확산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뭐예요? 미디어의, 매스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떠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4단계, 5단계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예방 채택 과정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새로 배우신 겁니다. 그럼 이제 20번 볼게요. 우리 추경 기억하시나요? 자, 추경은 꼭 3개의 단어를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실래나? 일단 본예산이 있고요. 본예산.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본예산은 시간에 맞춰서 올리고, 국회에서 땅땅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나는 거. 근데 이미 올렸는데 도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어. 그럼 이제 그 결정 내기 전에 수정하는 거고, 얘는 결정이 국회에서 도장이 깡깡 찍었는데 돈이 더 쓸 일이 생긴 거야. 이럴 때 이제 추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추경이 이게 그 도장이 찍혀지기 전에 계속 삭감을 당하거든요. 그 삭감 당했던 것이 다시 부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볼게. 이런 추경에 대한 설명.
연간 예산으로 맨 처음에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 이게 뭐야? 맨 처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 그게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 그래서 간은 틀렸고, 횟수의 제한이 없다. 우리 추경 횟수의 제한 없는 건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건 나번은 맞는 거고, 답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 중에 예산에게 변경을 가는 거야. 중이야. 요게 수정 예산이지. 맞지? 라번 반드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돼. 반드시